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 10월 9일 금요일이고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이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이게 편하게 한글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도 조금 라이브를 약간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아마 그 전에 아프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무슨 일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신문기사 가져왔고요. 제가 알고 있는 회계사예요. 예, 제가 좋아하는 회계사님입니다. 그분에 대한 글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제가 가져왔고, 오늘 이거 내용도 좋아요. 그래서 설명해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부동산 세금 백문백답 100번까지 간다. 그래서 지금 13번까지 이제 오늘 해볼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세 번째 시간이 요거 10번에서 13번까지 하는데 이거 어렵다.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 신문기사 내용하고 좀 겹쳐요. 그래서 다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오늘 온라인 뒤풀이는 좀 별도 없습니다. 제가 끝나고 좀 미션을 하나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부하고 2부로 두 개로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자, 한번 보죠. 한국경제에 있는 기사를 가져왔는데 10월 7일이니까 엊그저께였죠. 서울 부산 2주택자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부산집을 먼저 팔아라. 이 제목이 끌려서 봤는데, 부동산 세금 이야기, 회계사가 알려주는 절세 방법 가지고 그래 회계사니까 뭐 많이 알고 계시겠다라고 해서 내용 봤는데 내용 좋더라고요 하고, 내용 좋아서 그래 괜찮네 쭉 보고 있는데 마지막 보니까 이승현 회계사구나. 제가 좋아하는 회계사예요. 사석에서는 형 동생으로 하고 있는 지인인데 누가 형인지는 묻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제 가져왔고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좀 끊어놔서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2020년 10월 7일자 기사. 서울 부산 2주택자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부산집 먼저 파세요 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서울하고 부산이 어떤 집인지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산집이 좀 상대적으로 서울집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단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기사 내용 전체를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이쪽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년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21년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되는데,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죠. 양도소득세 중과세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의 10에서 20%포인트,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러니까 10%, 20%가 아니라 10%포인트니까 뭐 기존의 세율이 20이다 하면은 10%포인트 붙으니까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라고 하면 그냥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20에서 10%면은 2%잖아요. 그래서 22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높아져서 기본 세율 42에서 20%포인트가 들어가면 62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내년이 되면은 6월 1일이 되면, 현재는 2주택 중과면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중과가 되는데, 2021년 6월 1일이 되면은 20%포인트, 30%포인트가 인상이 돼요. 그래서 이 42 기본세율에 30%가 붙어서 72까지 올라가는데, 이미 우리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본세율이 내년 1월 1일이 되면은 6에서 45까지 갑니다. 45까지. 그래서 45에서 30 들어가니까 75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지방세 붙이면 82.5까지 가는 거죠.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제 세율 자체도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적용이 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뼈 아픕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기 있는 기사를 설명드릴게요. 자, 가령 15년 보유한
양도차익 5억 원의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내가 15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최근에 이제 특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5억이 됐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 저 집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 갑자기 주택이 하나 더 생긴다거나,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재테크용으로 샀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 15년 된 주택이 과연 투기 목적인 거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기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저게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 그거는 차지하고서라도 양도세 이제 중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은 일단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일반 과세라고 해서 저 5억에 대해서 장특공 들어가고 기본세율 적용하면은 세부담이 한 1억 2,5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도차익 5억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이 1억 2,500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3억 7,500을 가져가는 건데, 이제 저게 이제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되면 10% 중과 포인트가 들어가면 2주택이죠, 현재. 그러면 2억 4,500으로 올라가고요. 거의 2배 되죠, 2배. 2배. 계산 맞아요, 저거. 저도 저런 사례 많이 다뤄봤고, 회계사님이 쓴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20% 포인트 중과에는 약 3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1억 2,500에서 거의 3배까지는 아닌데 한 2.5배 정도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년 6월 1일이 되면은 30%포인트 중과가 적용돼서 3억 5,500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1억 4,500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집도 중과 여부에 따라서 3배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게 복잡하고 예외 규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거는 우리한테 안 좋은 거지만 예외 규정을 좀 잘 이렇게 활용하면 또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1억 2,500이 3억 5,500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집에 똑같은 집.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피할 거냐에 대한 거를 우리 이제 이승현 회계사님이 알려주는 거죠. 진진 세무에게. 또 이렇게 중간에 제가 무슨 뭐 대가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절세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다주택자라면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판다. 왜 그러냐면, 양도세 중과가 이제 다주택자일수록 가산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주택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 얘를 먼저 파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는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판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오늘도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다가 질문을 주셨어요. 왜 다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것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로 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서 앞에 본 것처럼 세부담이 이렇게 커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2억 3천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데, 예외적으로 투기과열 지구이면 지금 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는데, 투기과열 지역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구시 수성구란 말이죠.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투기과열 지구라고 전부 다 중과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 대상 지역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팔아서 주택수를 좀 줄이는 게 유리할 거다. 자, 두 번째, 지방 저가 주택은,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지방 저가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중과되지 않고 주택수로 치지 않는다로 나오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보면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는 지방 저가 주택도 주택수 포함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해요. 그래서 지방 저가 주택은 중과 안 되지만 양도세 중과 판단할 때는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주택수를 안 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기사가 약간 좀 중간에 추가되는 말이 좀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뒤에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앞에 한 줄만 딱 있고 이 뒤에 안 보면은 그냥 큰일 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방 저가주택이란 건 뭐냐면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이제 여러분들이 얘랑 취득세 1억이랑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 양도세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 19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돼서 중과 자체가 안 들어가요. 얘를 팔 때는.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다음 케이스 잘 보세요. 청주의 공시가격 2억 아파트 3채하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라면은 4채잖아요, 4채. 이 4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 안 된다,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청주 공시가격 2억 3억 아파트 3채가 중과 대상 주택세에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서울 아파트 하나만 있는 걸로 봐서 중과가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에는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수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택수는 청주 3채, 서울 하나에서 4개라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청주 3개에는 주택수도 아예 다 빠져. 중과 대상이건 비과세건. 그럼 서울 하나 남으니까 서울이 비과세.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아시겠죠? 지금 제 이해 안 되면은 다시 뒤로 가기, 뒤로 가는 거 하면 10초씩 뒤로 가는 거 알죠? 뚜뚜뚜뚜 눌러가지고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헷갈려 해요. 근본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저도 그렇지만. 조심해야 된다. 잠깐. 셋째가 빠졌네? 잠깐만, 셋째가 빠졌네? 잠깐만.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야, 요게 좀 하나 제가 캡처하는 게 빠져버렸네. 아주 정말 죄송합니다. 자,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가 되지 않는데, 자,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8년짜리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법에서는 중과되지 않는 중과외제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 임대주택인데, 자, 잘 들으세요.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한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시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부 특별 종조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요 부분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과가 되지 않는 장기 임대 주택이 뭐냐? 그거는 그냥 8년이면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 그러니까 구청, 세무서 두 군데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구청만, 지자체만 가고 세무서 안 가신 분이 있어요. 큰일 나요. 자, 두 군데 등록 다 해야 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이어야 되고, 6억이야. 수도권 외에는 3억 이하. 그리고 2018년 4월 이후 등록한 경우에는 민간 단기가 아니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중과가 배제되고, 그 전에는 상관없지만, 그리고 2018년 4월 전에 등록하면 5년, 4월 이후에 하면 8년. 지금 그 내용은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2018년 9월 14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아무리 임대주택 등록하고 6억 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중과 배제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유형이 없어져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자, 어쨌든 이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19년 2월 이후에는 또 5% 이내로만 해야 되고 5%에서 조금만 넘기면은 과태료 나오고 중과 배제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중과 들어가 버려요, 곧바로. 자, 어쨌든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되지 않지만 요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갑시다. 이게 중간에 셋째 잘 만들어놨는데 왜 어디 갔을까? 자, 넷째. 중과되지 않는 일반 주택 규정을 활용한다. 자, 이거 역시 우리 이승연 회계사님은 실제 투자도 하고 있는 그 회계사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이런 규정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 역시 잘 이렇게 기사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칭찬해요. 우리 나중에 밥은 먹자. 조만간 보기로 했는데 제가 형이에요. 자, 어쨌든 넷째, 중과되지 않는 일반 주택 규정을 활용한다. 자, 중과되지 않는 일반 주택 규정을 활용하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장기 임대 주택 등 중과 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은 중과가 되지 않는다. 뭔 소리야? 다시. 자, 장기 임대 주택 아까 우리 좀 전에 봤었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 등 중과 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남은 게 하나만 있다면은 그 주택 자체도 중과가 되지가 않아요. 이런 주택을 일반 주택이라고 해요. 이 일반 주택 규정을 잘 활용하면 중과를 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가구 3주택자가 서울 소재 주택을 팔 때 20% 중과율을 적용받고 1가구 3주택이니까 이제 내년 6월 되면은 30% 중과율을 받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 두 개가 요건을 갖춰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면 서울주택이 일반주택이 돼서 중과 안 들어가고, 만약에 이 서울에서 거주까지 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들어갈 건데 요건 제가 2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오네. 또 서울집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역시 우리 투자를 하고 있는 이승현 회계사이기 때문에 센스 좋아요. 여기까지 딱 해줘야지. 그래야 이제 쫙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중과되지 않는 일반 주택이 있는지 확인한다. 좋아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2부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쉴 때 나가지 마시고 계속 계세요. 오케이.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거 옛날 건데 이거 지금도 하나요? 휴스케? 하는지 모르겠네. 자, 다섯 번째. 자, 이것도 꿀팁이에요. 이것도 꿀팁.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있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먼저 주택 있고 나중 주택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택에서 나중 주택으로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먼저 주택에서 나중 주택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이 경우에 먼저 주택을 뭐 3년, 2년, 1년 안에 팔면 이제 비과세가 되잖아요. 비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조정에서 조정으로 지금 가면 1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1년 안에 못 팔았어요. 1년 안에 못 팔았을 때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당연히 1년 넘었으니까 비과세는 안 되겠죠. 하지만 중과는 안 돼요. 중과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다. 자,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 팔면 중과되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데, 1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는 되지 않지만 3년 안에는 중과가 아니니까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 경우에는 조건 맞춰서 3년, 2년, 1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되고, 만약에 1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데 1년 넘었다. 그래도 3년 포기하지 말고 3년 안에 팔면 중과는 피할 수 있다. 일반과세 된다. 일반과세 되니까 장특공 들어간다. 됐죠? 자, 이렇게만 하면 우리 채널 제네시스 똑똑해지는 방송 컨셉에 좀 안 맞죠? 좀 더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저기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데, 원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1번 주택 사고 1년 있다가 2번 주택 사야 되잖아요. 이거 알죠? 1년 있다가 2번 주택 사야 되는데 1년을 만약에 안 됐어.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1번 사고 2번 사버리면은 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그냥 안 되는 거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안 되는데 얘도 똑같이 종전주택 3년 안에 팔면 얘도 비과세 안 되지만 중과된다. 아니 중과 피하고 일반과세 된다. 여기까지 알아야 완벽하다. 됐어요? 아, 힘들어. 아, 당이 다 떨어졌나 오늘? 아씨, 오늘 좀 점심을 제가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지. 됐어요? 여기까지. 예. 아시겠죠? 그래서
1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데 1년 넘겼다. 그러면 3년 안에 팔아라. 만약에 내가 1번 주택 사고 1년이 안 돼서 곧바로 2번 주택 사버렸는데 비과세는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존의 거 팔아야 된다면 3년 안에 팔아라. 그래도 일반 과세 된다. 비과 중과 안 된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6배. 6번째는 이제 좀 뭐 심플한 거죠.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매도라는 게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이제 치러야지 확실하게 매도를 한 건데, 중간에 계약을 하고 시간이 가다가 중간에 이제 뭐 공고가 뜰 수 있지 않습니까?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든지. 자, 그런 부분에는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종종 규정을 해가지고 양도세 중과는 피하게 해주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가계약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계약금 지급까지 다 해야지 그게 된다. 그거는 우리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 아주 좋은 기사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내용 자체도 좋았고, 조만간 이제 또 만나서 밥 한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됐죠? 자, 우리 첫 번째 기사, 회계사가 알려주는, 이승현 회계사가 알려주는 절세 방법 잘 봤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세금 백문백답 10번부터 13번까지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잠깐 쉬겠습니다.